나만 이러지? 나만 정말 돌연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시간은 가고 내 기분과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아무리 느릴지언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야?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장을 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무지개 사진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무거운 주제라서 일부러 좀 더 가볍고 별일 아닌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제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10대 후반대부터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가 만 38살이라서 거의 20년을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우울증이었던 건 아니고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아예 증상이 없이 지냈었어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생각하면은 뭐 실제로 우울증을 겪은 기간은 10년은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긴 시간이고 총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20년 동안 그 우울증이라는 그런 감정 아니면은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그런 고통? 그런 속에서 살아왔었고 사실 최근에는 제가 우울증 말고 불안장애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쯤, 한 달 반쯤 전에 저한테 거의 한 4, 5년 만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불안 증세는 조금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다시 와서 제가 정말 큰 좌절과 고통을 좀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좀 나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도 좀 더 힘이 되고 우울증과 어떻게 친하게 사이좋게 잘 살아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우울증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나 우울증 다 나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만에 쩔어서 말을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랑은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때는 제가 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걸로 힘들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울증과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이 왔을 때 처음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내용을 넘나드는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증과 같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울증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우울증이 물론 심각하신 분들은 정말 막 몇 년, 몇십 년 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우울증이 되게 심한 시기가 있고 괜찮은 시기가 있고 또 나 다 나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예 몇 년 동안 증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더라도 다 나았다고 자만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울증 증상을 지난 3, 4년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그 좌절이 정말 컸어요. 나 정말 또 그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 우울증의 증상보다도 그 좌절감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설사 다 나았더라도 그냥 다 나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 올 수 있다. 우울 감정도 언제든 올 수 있고 우울 증상도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다음에 언제든 좀 우울하거나 힘들 때가 있어도 극복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거의 저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겪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오늘 얘기가 모두에게 공감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그냥 한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찾지 않는다. 정말 긴 세월을 난 왜 이러지? 왜 내가 우울증을 겪지? 그러면서 이유를 내 과거에서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나의 성장 과정과 배경과 나의 사회생활과 친구 관계와 뭐 이런 거를 다 곱씹으면서 왜 내가 우울증이 생겼지?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에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알게 된 거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울증이 생긴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어떤 한두 가지, 뭐 네다섯 가지 이유로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태어난 성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말 100가지, 수천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를 찾는다고 노력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이유를 찾으려고 과거로 파고 들어가서 막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꺼내려고 하는 게 더 악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리고 자책하지 마라. 네 탓이 아니다. 정말 우울증이 걸린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지금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걸린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감기 걸린 것처럼 생긴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감기 바이러스를 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나가는 사람 기침이나 여러 가지에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거든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어떤 원인도 없어요. 그냥 정말 복합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의 경험 혹은 성향,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운이 나쁘게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구도 원망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 우울증이네, 감기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심하면 독감이네,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요, 심각한 우울증 있죠? 이거는 중증 이상인 것 같다 심각하시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1년 반쯤 전부터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고 약도 먹고 있어요. 그때는 사실 불안장애가 있어서 간 거였긴 했는데 그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적용되는 약이 똑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정말 나아지고 있고, 또 의사 선생님과 면담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혹시 나에게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기 힘드시면은 계속 여러 정신과 병원을 트라이 해보시면서 본인과 맞는 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주의할 사항입니다. 오늘 하는 말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가 상태가 좀 좋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업다운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보면서 또 나도 힘을 얻고 싶어서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서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 일주일 정도를 그냥 본능을 따릅니다. 몇 가지 정말 뭐라고 하지? 그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달콤한 거 먹어요. 초콜릿, 제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먹고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 타이레놀이 그런 신체적인 고통도
통증 뭐라고 하지? 그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에도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는 기사를 몇 년 전 어딘가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너무 우울하면 저는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는 커피숍에 가요. 스타벅스나 뭐 아무 때나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고요. 맛있는 커피를 사 먹어요. 제가 좀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라서 카페도 사실은 잘 안 가요. 집에서 커피 그 머신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데 혹은 카페에 가도 되게 저렴한 커피만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안 좋을 때는 카페에 가서 일부러 좀 더 팬시한 그 좀 더 비싸고 좀 더 뭐랄까 나를 위하는 그런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뭐 카푸치노를 마실 때도 있고 모카 휘핑크림 올려서 먹고 뭐 프라푸치노를 먹거나 여러 가지 되게 그런 화려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뭐 한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카페에 간다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뭐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있어도 되고 저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군중 속에 있다는 게 조금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친구랑 같이 웃고 떠드네 좋겠다. 나는 혼자인데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런 생각이 반대로 들어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속에 있는 게 혼자 집에서 뭐 침대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는 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처음 우울 감정을 느끼면 타이레놀도 먹고 달콤한 거 먹고 카페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저의 퀵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에 정말 그걸로 확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심할 때는 일주일 이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럴 순 없잖아. 맨날 초콜릿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돈 쓰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좀 심각하네, 좀 더 오래 간다 싶으면 저는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면담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약의 그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울증이 좀 더 길어지면은 이제는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그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하는 거, 친구나 가족이랑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친구를 자주 못 만나고 전화 통화도 제가 약간 전화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해요. 근데 앞전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 친구들 2명이랑 같이 카톡을 했는데 제가 막 힘든 얘기하면서 거기 카톡에다가는 말을 안 했지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카톡을 막 하면서 내가 그런 힘든 얘기 하면서 막 울었더니 또 막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우울 감정이 나아졌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나 아니면 잘 얘기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면 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이거는 다음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전체를 아우르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죠. 근데 내 어제보다 내 오늘, 내 내일이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짐을 느끼면 그게 정말 사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우울증 완화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거창한데요. 뭐냐면 어제보다 더 맛있는 밥을 오늘 먹고 어제보다 더 이쁜 옷을 오늘 입고 어제 마셨던 커피보다 더 맛있는 커피 마시고 어제 한 번 웃었다면 오늘 내일은 2번, 3번 웃고 그래서 뭐 어제는 아무 일 없이 심심하게 지나갔다면 오늘은 동네에 한 바퀴 돌고 뭐 한 5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과거보다 정말로 1mm라도 나아지는 오늘과 내일을 내가 느끼면 그 우울이라는 감정이 해소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평생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지? 그런 감정이 크게 들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는 이만큼 힘들었지만 오늘은 이걸 했더니 좀 기분이 좋아지네? 이걸 했더니 조금 더 낫네? 어제는 진짜 바로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내가 꽃 한 송이를 샀는데 5,000원 주고 기분이 조금 괜찮네? 그렇게 바로 죽고 싶진 않네? 그런 차이,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이 차이, 그거를 느끼면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저는 진짜 보통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가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에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힘들었다. 그러면 내일 조금 덜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오고 무기력증이 오면은 그런 생각조차 사실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있고 느릿느릿하고 아무것도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는 그 정도의 심각한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광고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클래스 101이라는 그런 강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클래스 101에 대해서 이미 엄청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뭐 TV나 이런 거 매체를 되게 자주 접하는데, 거기서 이제 클래스 101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101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또 경험을 해봤지 뭐예요. 그래서 강의가 5,300개 이상이 있어요. 제가 쭉 둘러봤는데 정말 카테고리 분야별로 강의가 정말 많고 중요한 거는 다 전문적인 분들,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취미로도 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은 구독형이어서 이 5,300개 이상의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막 원하는 거 하나당 결제를 하면 막 너무 돈이 비싸지잖아요. 근데 구독형이라서 아예 구독을 하시면 그 5,300개 이상의 강의를 원하는 거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사진에 관한 것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컬리지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배웠잖아요. 근데 영어로 배우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한 7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영어를 막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사진에 관한 것도 되게 많이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식물을 집에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 가든 가꾸기에 관한 것도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화분을 선물을 받았는데 분갈이를 하면서 분갈이를 했더니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너무 무섭고 분갈이를 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홈 가드닝 그 강의도 클래스 101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분갈이를 지금 이번에 우리 집에 데려온 이름이 뭐지? 코엔이를 또 분갈이를 해줄 건데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홈 가드닝 강의를 보면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지금 흥미롭게 듣고 있는 강의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게 이쁜 포인트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렇게 쑥쑥 넣고 싶은데 모션 그래픽? 그런 걸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채널 아트도 만들고 싶고 그런데 돈을 주고 의뢰하기에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돈도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은 있었는데도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클래스 101에서 모션 그래픽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어떻게 클래스 101 강의를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지, 그리고 완성본까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101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전문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어떤 강의라든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증이 확실히 되진 않았잖아요. 그게 어떤 확실한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근데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들으면 진짜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본인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고
그리고 또 뭐 출석 체크라든지 뭔가 챌린지라든지 내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걸 또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어떤 취미적인 부분 혹은 내가 커리어적으로도 성장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클래스 101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울증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미나 내 그런 심신정화를 하는 그런 쪽에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이전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좀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하면서 우울증 얘기를 정말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해서 매일 계단처럼 더 나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요렇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좀 게으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행동이 좀 굼떠요. 그리고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한 20번 정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나 유튜브 하고 싶다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1년 뒤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난 참 게으르다.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걸 하기만 했어도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막 자책하고 그러는데 뭐 최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자책을 멈추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토닥토닥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제가 나중에 또 힘들 때 영상을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참 쉬워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서 이게 심각하면은 그냥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지만 말이라도 하고 이런 영상을 보고 그것만으로도 한 1%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가 생긴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을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맥스 낳고 진짜 몇 주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전 남편한테 잠깐 봐줘 하고 제가 어디 이제 외출하고 집에 오는데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충동이 오는 거야. 차 핸들을 확 돌리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그 충동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충동이 와가지고 나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산후 우울증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공감받고 힐링됐던 게 뭐냐면 왜 나만 이러지? 나만 정말 돌연변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다 잘 살고 막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푹 처져 있고 꺼져 있고 막 나만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에 진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 글들을 정말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만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만 특이한 돌연변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도 평범하네? 나도 보통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은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많은 그 우울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공감, 경험담 그런 걸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이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감기 걸렸다. 평생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병을 앓고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또 오늘도 긴 영상을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울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우울증을 겪으셨거나 지금 겪으시는 분들,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가고
내 기분과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게 정말 아무리 느릴지언정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요만큼만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거나 그리고 없었던 걸 가지게 되거나 안 했던 걸 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 그게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클래스 101에 대해서도 제가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하고 자세한 내용을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가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항상 광고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되게 집중해서 광고를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클래스 101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더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클래스 101 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걸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걸로 내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걸로 이 우울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우와 세상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런 몰랐던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병이고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이지만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저도 겪고 있고 저의 일상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울증이랑 같이 저렇게 사는구나 되게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또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 때 조금만 힘들어하고 잘 삽시다. 그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살아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중간 조금 나중에 힘들어 할 때 이 영상을 볼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좀 짠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우울증은 언제든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잔잔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소확행 누리면서 살면서 우울이 왔을 때 안녕 또 왔네 이러고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참 좋습니다. 그래요. 다음 브이로그로 올게요. 다음에는 맥스랑 같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맥스가 색칠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만 그었고 맥스가 다 색칠했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그냥 스케치북 같은 종이에 그린 건데 제가 이거를 꾸역꾸역 사이즈도 안 맞는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놓고 항상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소확행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소확행도 여러분들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와 진짜 멋있는 옷 입었네. 우와 가자 렛츠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하니까 이거 입었어요. 귀여워. 우리 사진 찍을래? 알았어. 어디서 찍을까? 여기서 찍자. 엄마 오늘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비디오 캡처해서 보여줄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